안녕하십니까. 미국 브리검 영 대학의 백준호라고 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어 관영절의 통사적 처리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었고요. 그간 진행된 연구들 중에서 한국어 관영절의 특성과 관련된 결과들을 모아서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진행 순서는 먼저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논의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관영절 연구는 그간 인구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결과들을 검증해보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과연 언어 유형론적으로 굉장히 다른 인구어와 한국어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가, 또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어나 일본어를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보면은 인구어에서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일본어와 한국어는 교차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세 언어 공이 모두 후획 언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피수식어인 해거가 수식어의 뒤에 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순도 인구어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한국어에서의 관영절 연구가 한국어 자체의 관점에서 더 정교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어 관영절 연구가 언어 발달, 제2언어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구성하거나 시험 지문 및 문항을 구성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축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이미 영어를 위시한 인구어 연구에서는 수십 년 이상 진행되어 온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관영절 산출 능력이 언어 발달 단계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연구가 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어 관영절의 이해와 산출이 실제로 한국어 능력, 한국어 발달 단계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첫 번째 문제는 한국어 관영절의 형태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 A를 보면은 남자가 책상을 닦았다.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완벽한 단문입니다. C와 D 모두 관형절이 사용된 문장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남자가 책상을 닦았다 해서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D 역시 도둑을 잡은 남자가 해서 목적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완벽한 관형절이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B는 잘생긴 남자가 책상을 닦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잘생긴을 단순한 수식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남자가 잘생겼다 라는 문장을 관형절의 형태로 바꾼 형태로 볼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실증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어 숙달도가 발달할수록 이와 같은 문장을 많이 생산한다면 이것을 언어 발달의 결과로 볼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완벽한 관형절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은 이것을 관형절로 볼 근거가 더 부족해지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head noun extraction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요. 목적어가 추출된 OR 관형절보다 주어가 추출된 SR 관형절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장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A의 영어 문장을 보면은 The thief가 관계절인 stole the bag의 주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거 추출을 했어도 위치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읽고 해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반면에 영어에서 관형절의 목적어를 추출하게 되면은 이에 비해서 보듯이 the thief hid 뒤에 오는 목적어를 앞쪽으로 뺐기 때문에 의미역 할당을 할 때 policeman을 다시 뒤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더 어려워지고 이해할 때 시간도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가방을 훔친 도둑이 경찰을 때렸다 라는 문장과 도둑이 때린 경찰이 가방을 훔쳤다 라는 문장이 과연 영어 문장만큼 난이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목적어 수식 관형절을 보면은 더욱 그러한데요. C에서 경찰이 가방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 라는 문장과 D에서 경찰이 도둑이 훔친 가방을 찾았다 라는 문장이 과연 C가 더 쉽고 D가 더 어려운지 의문입니다. 물론 한국어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요. 연구들이 대개의 경우 모두 영어와 마찬가지로 SR 문장이 OR 문장에 대해서 쉬운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엄밀한 검증 방법을 써서 아이트래커로 실제 문장 처리 시간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음절수를 동일하게 통일을 하고 문장 구조도 통일을 하고 그리고 관계절 처리에 필요한 문장 성분 외에는 제거를 해서 실제로 관계절의 형태가 유일한 변인일 때 과연 문장 처리 난이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일 수식어가 관계절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에서 SR 문장과 OR 문장의 상대적 난이도 차이는 어떠한지 하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학습자들에게 작업기억 측정을 시행함으로써 작업기억이 이러한 각각의 관계절 형태들을 처리하는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실험 참가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절 분류 관련한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총 42명이었고요. 저는 중국인 학습자였습니다. 이 부분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남학생은 14명, 여학생은 28명이었고 모두 대학 한국어 학습기관에서 학습 중인 학습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Head Noun Extraction Study에 참가한 학습자들은 총 10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 모호화자는 53명, 한국어 모호화자는 5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도구를 살펴보면요. 먼저 Relative Close Study에는 먼저 E'이라는 도구가 사용되었고, 물론 E'은 두 연구 모두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심리학 프로그램인데 작업 기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 결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한국학습기관에서 사용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Head Noun Extraction Study에서는 이 연구가 아이 트래커를 사용해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SR 리서치사의 아이링크 1000이라는 모델의 아이 트래커가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문장을 읽을 때에 시선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E'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작업 기억을 측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아이링크 1000 플러스는 하단에 보이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턱을 올려놓고 이마를 대고 머리를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읽거나 그림을 쳐다보거나 하면은 그때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그 시스템 컨트롤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0점을 맞추는 밸리데이션, 캘리브레이션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업 기억 측정 화면인데요. 먼저 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음운 작업 기억 측정 화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식을 풀고 들리는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또 수식을 풀고 들리는 단어를 외우고, 이것을 반복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억하고 있는 단어, 즉 여기서는 방과 한국어가 되겠죠. 이 두 단어를 말하면은 그것이 녹음이 되고, 그 녹음된 자료를 채점한 결과가 음운 작업 기억 성적이 됩니다. 네, 이 화면은 시각 작업 기억 측정 화면인데요. 학습자들은 먼저 왼쪽에 보이는 화면과 같은 도형, 격자 무늬에 그려진 무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3초가 지난 다음에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왼쪽에서 보았던 그 패턴을 기억해 가지고 이 격자 무늬를 클릭하면은 그대로 색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격자 무늬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를 측정하는 그러한 측정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간 기억, 스페이셜 메모리인데요. 먼저 학습자들은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모두 다 파란색 상자인데 하나만 노란색으로 점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상자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하단에 있는 상자, 그랬다가 오른쪽 또는 끝쪽으로, 반대쪽 끝쪽,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게 되고, 그 변화하는 세트 수가 2개에서부터 9개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순서를 그대로 기억했다가 오른쪽 화면에서 다시 그 상자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것이 저장이 돼서 점수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공간 기억 점수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통계적 학습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번역하면 맞지는 않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은 VBNM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에스터리스크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에스터리스크 표시가 이렇게 VBNM을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됩니다. 그러면 학습자는 표시가 되면은 만약에 B의 상자에 에스터리스크가 나타나면은 B를 누르고 N에 나타나면 N을 누르고 이렇게 따라서 반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위에 그 Serial Response Te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미리 학습자들이 미리 알면 안 되지만 사실 이 테스트에 있는 그 비밀은 이것이 전멸하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8개 아니면 12개 정도가 세트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규칙이 있는 거죠. 대신에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것을 반복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여기서는 그걸 이제 statistical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아차는지 그걸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 포지션에서 9개의 세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6번 반복하니까 총 576번의 키보드 클릭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실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elative Close Study에서는 학습자들이 7분간 비디오를 시청하게 되고요. 이 비디오는 음성이 없는 판토마임 형식의 코미디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바로 전체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스토리 리텔링인데 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15분이 주어졌고요. 다 쓰고 나면은 연구자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라기보다는 옮겨 적는 과정이죠. 그래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 옮겨 적고 그 과정에서 relative clause를 얼마나 썼는지를 세고 그 다음에 주어가 쓰였는지 아니면 목적어가 쓰였는지 또는 둘 다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orking memory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and down extraction study에서는 먼저 학습자들이 아이 트래커 앞에 앉아가지고 앞서 보신 그림과 마찬가지로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화면에 출력되는 문장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다 아이 트래커에 저장이 되고요.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워킹 메모리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수행된 실험들에 대해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relative clause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학습자들의 어떤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상관성 계수를 계산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관련이 많았던 게 phonological WM, 즉 working memory죠. 즉 음문 작업 기억이 0.360의 상관계수를 보였습니다. 이 상관계수는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상관계수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 정도 되면은 아주 수많은 학습자 요인 또는 외부 환경 요인, 전체적인 요인들 중에서 매우 비중 있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언어로 된 정보, 음성으로 된 정보를 들어서 잘 기억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정보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당연히 언어 학습 속도도 빠를 것이고 성취도도 높을 것이고 따라서 relative clause를 많이 생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visual WM, 즉 이거는 그 시각 기억이죠. 아까 봤던 그 패턴, 그 격자 무늬 안에 들어있는 패턴을 기억하는 그 기억력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또 전체적인 그 관계절
산출량과 0.33의 상관성 계수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 비디오를 보고 그 화면들을 기억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뒤에서도 나오지만 비주얼 메모리가 관계 있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관련성이 당연히 있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그 워킹 메모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이 실험에서는 이것이 비디오를 잘 기억하는 능력 때문에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achievement scores인데 이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점수가 관계절 산출 능력과 0.3 이상의 상관성 계수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0.3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achievement score가 사실은 뭐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여러 가지 영역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들을 모두 포함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0.3을 훨씬 넘기도 하고 어떤 것은 0.3 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학습자들의 의문 기억과 학습자들의 학습량이 동시에 관계절 산출 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의 워킹 메모리와 관계절 형태가 얼만큼의 상관계수를 보이는가 하는 결과인데요. 이것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리디킷만 사용한 우리가 아까 본 잘생긴 남자 이렇게 잘생긴 하나만 사용된 관계절 형태는 학습자들의 워킹 메모리랑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렇게 object가 쓰였거나 아니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같이 나타나 있는 그런 관계절만이 rote memory, 단순 기억이라든가 visual working memory, 시각 기억과 관련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head noun extraction 관련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이 head noun extraction 관련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목표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 문장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수가 밥을 먹었다는 문장을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철수가 먹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 문제에 대한 답인데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모화자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경우에는 OR 문장보다 SR 문장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정답률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수로서 0.87이면 87%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영어 모화자의 경우에는 OR 문장의 정답률이 살짝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크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관계절 형태의 정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적어 수식 관계절의 정답률인데요. 한국어 모화자의 경우에는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0.88, 0.89. 그런데 영어 모화자의 경우에는 주어 수식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SR의 정답률이 0.78, OR의 정답률이 0.7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국어 모화자들이 주어, 수식, OR
관계절을 조금 어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 모호하자의 경우에는 주어 수식 관계절과 목적어 수식 관계절의 정답률이 뒤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모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그래프가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 주어와 목적어 수식 관계자들들 그리고 그것을 SR, OR 형태로 구분했을 때 그리고 각각 한국어 모호하자와 영어 모호하자에 대해서 각 문장을 읽었을 때 읽는 속도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아이 트래커로 측정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이 subject SR, subject OR로 되어 있는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된 한국어 모호하자는 SR 문장과 OR 문장을 읽는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어 모호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 그래프에서만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국어에서는 SR, 주어 추출과 OR, 목적어 추출, 관계절 문장의 처리 속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에서 OR의 처리 속도가 살짝 높게 나타났고 물론 실측치도 있습니다만 각각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재미있는 결과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모호하자 파란색의 경우에는 SR 문장보다 OR 문장을 빨리 처리했고요. 영어 모호하자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어 모호하자 역시 마찬가지로 SR 문장보다 OR 문장을 빨리 처리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어 수식 관계절의 경우에 SR과 OR 간의 처리 속도 차이가 없는 것도 꽤 특이한 결과인데 목적어 수식 관계절에서는 오히려 인구어에서의 결과와는 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매우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장표는 이번 연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표를 보면은 공간 작업 기억력이 높은 학습자들이 Object SR 문장을 느리게 읽었음을 뜻합니다. 드웰 타임은 읽은 시간이고 상관계수가 양의 값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높은 학습자들이 느리게 읽었음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장 형태와 비교적 최근까지 수행된 전문적인 작업기억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업기억 연구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은 먼저 작업기억이 하나의 저수지를 공유하는 각기 다른 정보 코딩 형태다 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정보도 언어적인 부호로 저장을 하면은 그것이 쉽게 기억되고 처리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로 처리하게 되면은 기억해야 될 양도 많고 각각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각 정보들 사이에 추론을 하면서 관점 변환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손상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재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문장 형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해 보면은요. 경찰이 가방을 훔친까지 읽게 되면은 경찰이 가방을 훔쳤다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가방을 훔친까지 읽게 되면서 가방을 훔친 도둑이 또 다른
의미 단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경찰이 가방을 훔친 도둑을 읽어가면서 일종의 관점 변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한국어 모호하자라던가 한국어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이 조사라던가 전성 어미들을 통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도 의미역 할당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것에 익숙지 않고 어순에 의존한다던가 이런 경찰, 훔쳤다, 도둑 이러한 명사구의 의미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의미역 할당을 하려는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의미 단위가 혼재된 이러한 상황에서 관점 변환과 함께 제대로 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공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장에서는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결과는 의문작업 기억과 object OR 문장 간의 상관관계인데요. 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299로 나타났습니다.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는 달리 phonological memory가 높은 학습자들이 이 문장을 빠르게 처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문장 구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 문장의 경우에 경찰이 도둑이 훔친 가방을 찾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자들이 읽는 순간 경찰이 도둑이 주어가 2번 나왔죠. 특히 주격조서가 2번 나왔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학습자들이라면은 이것이 필연적으로 안에 내포된 문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경찰이 도둑이 2번 주어가 나온 순간 앞에 있는 경찰을 일단 의문 작업 기억에 저장해 놓고 도둑이 훔친 가방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안긴 문장임을 알게 되고 그 순간에 다시 경찰이라는 의문 작업 기억에 저장해 놓은 정보를 다시 불러와서 경찰이 가방을 찾았다 라는 의미역 할당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정확하게 의문 작업 기억 측정 방법과 일치하는데요. 의문 작업 기억 측정 방법 역시 정보를 저장하고 그 사이에 어떤 정보 처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저장한 정보를 불러오는 그런 능력을 측정을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의문 작업 기억이 외국어 학습의 숙달도 향상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결과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잘생긴 남자처럼 단 하나의 서술어만 사용된 relative clause, 즉 관계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과 관련성이 있는 관계절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어가 쓰이거나 목적어가 쓰이거나 또는 주어나 목적어가 다 쓰였을 때만 그것이 실제로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는 관계절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인구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주어를 수식할 때와 목적어를 수식할 때 그 SR 문장과 OR 문장의 처리 양상이 달랐고요. 일단 주어를 수식할 때는 SR과 OR 문장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반면에 목적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SR 문장보다 OR 문장을 더 빠르게 처리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의 어순 그리고 후획 언어라는 특성이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있습니다만은 phonological memory, 즉 음운 작업 기억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산출과 이해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즉, 이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이 외국어도 효과적으로 배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이 도둑이 이런 식으로 주어가 두 번 연속해서 나온다든가 주격조서가 연속해서 나온다든가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문장 형태가 구성될 경우에 포놀로지컬 메모리가 높은 학습자들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그러한 문장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어에서의 관계절은 인구어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고 어떠한 문장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들의 언어 수달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각각의 작업 기억 능력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동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